네, 공수처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이 청구된 지 약 1년 만이었습니다. 헌법 위배 여부가 판가름이 났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였습니다. 때문에 21일 출범한 공수처도 당연히 이제 활동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대담에서는 오창석 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허윤 변호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좀 제기됐었습니다. 각하 결정을 할 것이다. 합헌이다. 글쎄 위헌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보긴 했습니다만 법조계에서 실제로 이 합헌 가능성을 좀 높게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높게 보긴 했는데요. 네. 위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재가 결정을 합헌으로 이제 내렸잖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예. 내용 자체는 아마 기존에 제기됐던 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반박하는 그런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삼권 분립 얘기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이제 공수처가 소속이 없는 독립기관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어디든 속해야 되는데 이게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과연 이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예. 헌법에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이제 주장이 있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관이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지난 2010년에 한번 판단이 됐었어요. 헌재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지위를 가진 거냐라는 예.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갔었는데요. 헌재는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이다 라면서 이제 그 지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 공수처 자체도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인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장 청구권 문제입니다.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헌법에는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네네. 그리고 그 헌법 밑에 있는 이 검찰청법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검사가 검찰청법에 따라서 임명되는 검사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가 아니므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논리였는데 네네. 사실 약간 이 주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예. 지금까지 우리가 10번 이상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예. 특검법에 의해서 특별 검사가 있고요. 예. 이 특별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가 아닌 특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이것이 다 위헌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예,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일시적인 특검이라든가 이런 기구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네. 예외를 인정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항시적인 조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 이렇게 반박도 하시는데 사실 한 번 어기면 위헌이 되는 것이지요. 10번 어겼다고 위헌이 안 되고 예. 100번을 어겼다고 위헌이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앞뒤가 좀 맞지가 않고 예. 그리고 평등권에 대한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모든 사람은 법 평등하고 특히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옳으냐 이런 지적이에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사실 평등권이라고 해서 이게 무제한적으로 인정이 되는 권리는 아니에요. 일정한 상황, 즉 국가의 안전이라든가 네.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란 조직은 지금까지 우리의 검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실상 고위 공무원에 대한 부패, 비리 범죄를 제대로 손을 보지 못했다, 예. 척결하지 못했다라는 비판 하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리 측면에서 이 공수처를 도입하는 의의가 더 크다. 그런 면에서는 또 평등권에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게 아닐까 생각입니다. 예. 네. 저희도 지금 현장에서 취재된 내용을 막 받았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행정부에 소속이 되는 것이고 그 관할권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허윤 변호사께서 설명 주신 그 맥락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 전에 패스트트랙 통과를 하면서 야당이 계속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예. 제기를 했었지만 솔직히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올 거는 야당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결정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예.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다 예. 공수처 공약 걸었거든요. 예. 네네. 그 당시에 공수처 공약을 걸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적인 검토를 그 당시에도 분명히 각 캠프마다 했을 것이고 예.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안 했지만 다른 후보들이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부분은 또 없었을 것이고 예. 또 고위공직자 이 공수처장을 추천한 추천위원회를 추천할 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야당 논평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여당이 네. 몰아붙인다라는 얘기는 했었지만 예. 위원이 될 거라고 강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권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고 있고 더 이상 뭐 논란을 전개할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그 군 헌법 예. 또 이제 이유로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인은 고위 공직자긴 하나 군법에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법이 아닌 다른 검사가 와서 조사하는 것은 또 위헌이다. 라고도 제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 역시 다른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사실 또 말끔하게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예. 앞으로 공수처 출범 또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활동에는 아무튼 탄력이 붙을 전망이고 뭐 일각에서는 뭐 특정 조항만 그 공수처법의 특정 조항만 문제 삼아서 뭐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잡히는 바는 없고 헌법소원의 결정은 합헌 결정이 났다라고 전달해 드리고요.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진짜 찬성해 주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매달 좀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아까 제가 의원께도 드린 질문이지만 국회의 움직임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게 실제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간의 관계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법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뭐 입법부가 당연히 그 법원에 개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법관의 판결이나 이런 거에 개입을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삼권 분립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만 이런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거는 이제 행정부에 개입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이 법관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에 개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입법부가 태생적으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그런 어떤 분위기랄까요? 그게 지금 이탄희 의원의 어떤 말씀에서도 좀 묻어나는 것 같아서 확인차 좀 질문 드려봤고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되게 조심스러워하신 분위기 같아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었으면 절차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난해 이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사실 이제 민생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민생에 대해서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 이름이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다시 입법부에서 이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올 경우 언론은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왜 민생을 신경 쓰지 않고 네. 또 왜 그걸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슈가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또 경계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명의 판사 한 명은 이제 사표 수리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네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10년 재임용에 포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퇴장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보류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계속 처리를 강행할 경우 예. 2월부터 이제 또 설이 되고요. 사실 설날 정치 이야기가 어떤 것이 올라가느냐 이런 거 아직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런 이슈가 만약에 이 민생이나 방역이나 백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이 사법 절차에 대한 얘기 그것을 동의하면서도 이 부분이 올라왔을 경우에 대한 민심 여기에 대해서 역풍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삼법 권리에 대한 뭐 견제 이런 것보다는 전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